안녕하세요. THW07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핀테크에 대한 주제로 할 텐데요. 제가 발표할 부분은 핀테크의 정의와 전망입니다. 우선 핀테크의 정의란 무엇인가? 핀테크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IT 기술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를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핀테크의 예시로는 송금 및 결제, 대출 심사, 자산 관리 등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인 20대에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핀테크 예시죠. 토스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유저에게 인기가 많아서 아이폰 유저들이 부러워하는 기능인 삼성페이, 또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것이 핀테크의 예시입니다. 네. 핀테크 혁명은 IT 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핀테크 기술이 발달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 금융권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존 금융권에서는 서류를 작성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서 평균 대기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 은행에 가야만 기존 금융 업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화 서비스를 중시하고 보안, 속도 이런 것을 중시하는 우리들과 같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기능이었는데요. 또한 이런 불만족스러움이 있을 때에 IT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서 친구들과의 대화도 또 맛집 찾기도 이런 IT 기술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IT 기술이 금융 분야에도 적용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에 농협은행의 전산망 마비, 2013년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전산망 마비, SC제일은행과 시티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이러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기존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하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허들다운이 되게 되었는데요. IT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활용도도 증가하였고 데이터 프로세싱 비용도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소규모 벤처 기업들도 이런 금융산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도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은행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차별화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IT 금융융합 지원 방안이라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1월 27일에 발표한 그런 지원 방안에 따라서도 이러한 핀테크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의 전망인데요. 전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핀테크 발전에는 아직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의 전망은 밝지만 어두운 면이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선 핀테크의 전망으로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이 가능해지고 또한 핀테크 기업이 대형 금융 기업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핀테크가 활성화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은 공존하게 될 것이다. 또 핀테크 산업은 국내 핀테크 산업은 모바일 시장의 확대로 모바일 금융시장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것이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투자이름자 서비스의 비대면 가입 제한, 투자 한도액 제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률 등 핀테크 사업은 아직 풀어나가야 할 규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한다면 앞으로의 핀테크 전망은 더욱더 밝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에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인 은행이 정말 사라지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설명하자면 핀테크의 분야는 크게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로 나뉜다라는 한 문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핀테크의 분야는 크게 기능과 비즈니스 모델로 나눌 수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결제 및 송금,
대출 및 자금 조달, 자산 관리, 금융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는 지급 결제,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 플랫폼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분야를 기능으로 나눈다면 이라는 한 줄로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분야를 기능으로 나누면 첫 번째 결제 및 송금이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고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활용한 칩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서 성장과 확대를 진행 중입니다. 그에 따라 IT 기기를 통해 차별화되는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및 자금 조달입니다.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투자자와 대출자를 분석하고 연결하는 P2P를 주 기반으로 삼으며 이를 신용담보, 부동산 담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출, 자본 조달, 또한 크라우드 펀딩 등이 이러한 대출 및 자금 조달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에는 투자 전문자들을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로 소액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자산 관리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에는 개인의 자산 관리나 또한 기관들의 자산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금융 플랫폼입니다. 금융 플랫폼은 비즈니스 도구, 금융조사, 금융 인프라로 나눠져 있으며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를 비즈니스 모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급결제면입니다. 지급결제는 간편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 제공 및 사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 업무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리스크 관리 또한 회계 업무 등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플랫폼으로 나누고 있는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기관을 제공해주며 IT를 바탕으로 고객 신용도를 한층 더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으니 대출 이자도 은행보다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인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습니다. 흔히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정의로는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온라인 은행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 적금, 신규 상품 및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하고 24시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은 없는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예로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있습니다. 일단 전통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통은행의 핵심 채널은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통은행의 영업시간은 평일 9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24시간 365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시간적인 제한은 없는 은행으로 나타납니다. 전통은행의 상품으로는 오프라인 상품이 구분되어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구분이 없이 온라인적인 상품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통은행의 서비스는 풀뱅크 서비스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서비스는 주로 소매금융에 특화시키는 서비스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통은행은 대면 서비스를 통한 전문성이 이루어져 있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용 감소를 통한 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해주며 비대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핀테크 발달에 따라 각 어떤 분야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분야의 발달에 따라 새로 발전되게 되는 금융회사들은요,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IT, ICT 기술 기반 기업, 그리고 기존의 금융기관입니다. 먼저 기존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술과 은행권 간의 연계가 필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새로운 핀테크 환경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금융기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핀테크 기술과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결제, 대출, 투자중개 등 금융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H은행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조회한다던가 그리고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카카오 등 새로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타나면서 이 카카오가 IT 업계 은행권과 연계하는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뱅크월렛 카카오 전용 통장을 만들기도 하였고요. 또한 알리페이나 아니면 페이팔들과 지금 연계를 통해서 많이 핀테크 그런 혁명에 앞으로 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핀테크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은행권들이 핀테크가 발전함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기술과 연계함으로써 이제 다양한 핀테크 분야의 취업 자리가 나오게 되고 이 은행들이 즉 앞으로 우리가 핀테크 발달이 됨으로써 취업해야 될 가장 유망한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CT 기반 기업들입니다. 크게 통신사 및 커머스, 포털 메신저, 제조사, 전자결제 대행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신사 및 커머스는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 즉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각 통신사마다 LG U+, SK 그리고 KT라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그 핀테크 기술에 맞춘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페이팜, 페이나우 그리고 페이코 등이 있습니다. 전자결제 대행사 대표적으로 있는 지급결제 대행 서비스 업체들인데요. 더욱더 핀테크 기술의 개발함에 따라 이 기업들 또한 같이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털 메신저, 카카오와 라인 그리고 네이버 가장 중요한 지금 핀테크 발달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카카오페이 그리고 라인페이 등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가장 ICT 기반을 통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삼성전자가 삼성월렛을 통해서 다양한 은행권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삼성월렛의 카드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자사 사이트 결제 수요 또는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송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나라 핀테크 기술의 현황을 본다면 이런 ICT 기반 기업들에 대한 분야가 좀 한정되어 있는데요. 지급결제 서비스, 송금이라는 단순한 업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까지 한계점이 있고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특히 ICT 기반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 플랫폼, 금융 소프트웨어 등 보다 진화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 및 가치 창출하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책풍 열풍이 있는데요. CJ홈쇼핑, 네이버, 그리고 키움증권, 라이나생명, 우아한 형제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이 기술들을 이용한 새로운 고객 맞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금융수수료 공략형, ICT 기반 경제기술 개발형,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형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타 핀테크를 이끌고 있는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펀딩형 같은 경우에서는 와디즈, 리니어블 아니면 텀블벅 같은 경우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금융중개업으로서 수요자와 그런 자금 투자자 간의 서로의 연결을 좀 더 활발하게 하게 만들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핀테크 시대의 일자리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시대에는 모바일, 온라인 등이 기존 은행의 업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 은행업과 증권업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는 특히 한국은 금융기관의 지점이 확산되어 접근성이 높여왔기 때문에 이런 감소들은 인력 감소의 주된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바일 온라인의 사용을 통해서 기존 금융 업무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시장 진출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전문 은행 고용 증가, 그리고 신용평가 전문업,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고용 증가 등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핀테크를 하면은 이제 IT 기반 핀테크 서비스가 속속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빅데이터나 핀테크 시대에서는 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 업무에 대한 고용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요. 화이트 해커나 핀테크 보안팀 또 금융 보안원의 역할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고용 수요도 증가할 것 같고요. 또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들도 전문 인력 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IT 기술 그리고 금융 지식을 고루 갖춘 AI 기술을 이용한 금융 분석가, 그리고 금융 IT 교육 전문가,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의 그런 고용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핀테크 시대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할까요? 먼저 지금 현대 시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직관력,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기본 자질 등을 베이스로 깔아둔 채 금융과 IT, 보안과 분야, 그리고 경험과 지식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즉 능력을 고루고루 갖춘 융합적 역량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안 분야 직업을 통한 핀테크 업체에 취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업체에 취직에 용이한 보안 분야 직업은 총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 두 번째로는 정보 분야 전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핀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보안입니다. 현재 지문 인식을 비롯해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생체 인식의 기술이 보안 개발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정보 보안의 가장 훌륭한 정보 보안 장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커의 침입과 각종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해 점산망을 전문적으로 보안 및 유지하는 정보 보안 전문가를 통해 핀테크 업체에 취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킹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컴퓨터 네트워크 내부 정보들을 보안을 책임지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를 통해서도 핀테크 업체에 취직이 가능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IT 기술 학습을 통한 핀테크 업체에 취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총 2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학과 혹은 통계학과를 졸업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습니다. 그 경력을 통해서 핀테크 업체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통신 단말 플랫폼 운용 개발자로서 경력을 쌓은 뒤 핀테크 업체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중개를 하는 핀테크 업체 같은 경우는 대출 심사 시 신용 등급 외에도 SNS나 물품 구매 이력의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대출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핀테크 업체들은 시장 선점 위에 사용자의 소비 패턴 등의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등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전문가, 이동통신 단말 플랫폼 응용 개발자를 통해 핀테크 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원 3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